같습니다. 선지식 초청 대강좌, 우리 큰스님 초청 임재롱 강좌 제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스님을 곧다음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선대를 모시겠습니다. 깊게 마쳐서. 공부를 듣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에 맞춰서 입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임재록 공부 두어 번 했습니다. 아마도 기억에 제일 남는 공부가 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승속을 막론하고 임재록을 통해서 우리는 임재 스님의 후손이고 또 임재종풍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할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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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밖에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들 자신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시간도 임재 스님에게 우리들 자신을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우리가 많이 자신을 팔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할을 통해서 나의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오는 일이고 또 주변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나를 중심에 갖다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앞 시간에 할을 이야기할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재 스님의 가르침은 최소한 제가 파악한 대로라면은 철저히 나의 중심에 있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내가 내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더 이상의 달리 다른 곳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임재 스님의 스승이죠. 황벽 스님이죠. 황벽 스님과 배휴라고 하는 상공벼슬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거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황벽 스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유명한 도승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불교 서적에 보면은 배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정도로 불교사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규봉 스님과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책에 많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특히 황벽 스님과의 만남이 아주 우리 삶에 특히 또 이 임재 스님의 사상을 공부하는데 아주 훌륭한 그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주 개원사라고 하는 절에 황벽 스님께서 객으로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찰에 상주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객으로 잠깐 이렇게 객실에 머물고 있었는데 배휴라고 하는 그 소위 상공벼슬까지 지낸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죠. 상공벼슬까지 지낸 그 배휴가 사찰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불교에 대한 그런 그 진리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개원사에 또 와가지고는 사찰을 다 구경하고 마침 이제 조사각이라고 조사 스님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그런 곳을 이제 조사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와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과거 그 개원사에서 거쳐간 훌륭한 그 스님들의 그 얼굴 그림, 진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영정이 모셔져 있어 쭉 벽으로 돌아가면서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절에 가시거든 조사각 내지 조사당에 가보시면은 그런 모습을 지금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쭉 이제 돌아보고는 주지에게다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과거 훌륭한 스님들의 영정은 이렇게 있건만은 그 스님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경전 뭐 구절을 물었으면 대답을 하겠는데 세상에 그런 질문은 또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성들의 얼굴은 이렇게 그려져 있건만은 그 고성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배상국 이 사람의 불교에 대한 지견은 상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이런 정도 질문을 대답할 만한 스님이 못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여 이 사찰에 이런 질문을 대답할 만한 스님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있다가 근래에 어떤 객스님이 하나 와서 객실에 계시는데 그 스님이 혹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 스님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 황벽 스님이 객실에 계셨는데 황벽 스님을 이제 모셔와서 배상국 상국벼슬을 지낸 이 배휴라는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해서 스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가서 어떻게 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황벽 스님이 그 배상국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황벽 스님, 임재 스님의 스승입니다. 황벽 스님께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에게 그렇게 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휴가 여기에 큰 스님들의 진영은 이렇게 있건만은 이 큰 스님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있다가 배휴하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엄격게 이 배휴는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께서 참 훌륭한 큰 스님이 바로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정에 모셔져 있는 그 지나간 고성들 그것을 지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황벽 스님은 배휴를 그 찾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찾는 사람은 엄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이 여기에 있었군. 황벽 스님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고성이 여기에 있었군. 자, 이게 우리가 참 거기서 재수 좋으면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뭐 과거 또는 뭐 미래 그리고
누구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뭐 부처가 됐든 보살이 됐든 어떤 성인이 됐든 고성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순간 이 자리 이외에 달리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살아 존재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이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사실 외에 그 무엇도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고 그것만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밖에 달리 다른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엉터리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의 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 어디에도 팔리지 않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직장 어떤 일에도 그리고 심지어 임재 스님에게도 내가 팔리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있게 하는 것. 그동안 우리는 너무 주변으로 팔렸습니다. 나를 내 중심에 있게 하는 것. 굳이 엉터리로 그 임재의 정신과 또 할의 의미를 설명으로서 뭐 드린다면은 뭐 그렇게밖에 달리 드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군더더기죠, 사실은. 그러나 군더더기 아닌 진짜 생명 있는 할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몫이고 알아서 할 일입니다. 상당히 끝나고 시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대중에게 보이는 것은 상당하고 다르죠. 상당은 일방통행으로 당신의 법을 거량해 보이는 것을 상당이라고 하고 시중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길을 찾아서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대개 시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만참이라고 사만참에 이렇게 했어요. 만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소참이라고도 하고 조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 이제 뭐 조참, 만참. 조참은 새벽에 일찍 하는 것이고 만참은 저녁에 하는 것인데 뭐 그런 데도 해당되지 않고 하는 법문을 소참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지금 임재록을 놓고 이렇게 중언부언 너절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거 모두 소참 법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 이제 굳이 말하면 시중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은 결코 아니에요. 상당은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사료관이라고 했는데 네 종류의 표준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교화한다든지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표준 또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만참의 시중은 유시 탈인 불탈경이요 유시 탈경 불탈인이요 유시 인경 구탈이요 유시 인경 구불탈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료관인데 유시에는 탈인 불탈경 그래 인과 경이 나왔어요. 그 인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전부 이제 그런 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유시에는 탈경 반대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글자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주체가 되고 경계는 객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인이 되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전부 경계입니다. 그건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경계예요. 나를 중심으로 할 때는 그렇고, 또 여러분들 중심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인이 된다면 그 외에 나까지, 부처님까지도 심지어 포함해서 그것은 경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르침을 얻으려고 오면은 나를 아예 배제해버린 채, 탈이라고 하면 빼앗는다는 말은 부정한다, 없앤다,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 부정하고 무시하고 없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를 아예 내세우지 않고, 탈인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경계를 그대로 살려준다. 불탈인 경 그래요. 그럼 나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는. 그리고 경계만 놔두는 것, 상대만 놔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에는 탈경불탈인이니까 두 번째는 경계를 부정해버리고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불탈인,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빼앗지 않고 나를 그냥 둔다 이런 뜻입니다. 불탈인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없애고 상대만을 위해서 상대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또 여기는 상대를 무시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일상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유시 인경구탈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요. 나와 경계를 함께 다 부정해버린다. 나와 경계를 함께 다 부정해버린다. 그건 아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시에는 인경구불탈이라, 어떤 때는 나와 상대를 다 그대로 둔다. 다 긍정하고 다 인정한다. 이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하든지, 그건 뭐 그런 대로 쉬워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 실컷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이야기한 걸 전혀 듣지도 않았어.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할 것만 잔뜩 속에서 생각하고 있느라고 내 얘기는 전혀 안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만 들으면 거기에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올 텐데도 상대 실컷 이야기하라고 해놓고는 하나도 듣지 않고 속에서 내가 이야기할 거면, 저 사람 말 끝나면 내 이야기할 것만 계속 속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이 내 귀에 들리나?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떤 경우도 이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료관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보십시오. 탈인 불탈경. 그런데 순전히 상대방 중심으로만 이제 두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런 내용인데, 시의 유성문 어떤 스님이 묻기를 여하시 탈인 불탈경고, 여하시 탈인 불탈경고. 하도 임재록에서 여하시 해놓으니까 인터넷에도 여하시 무빙고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어록을 공부하면서 또 이 재밌는 그 대화거리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씩 건져가지고 대화에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밥 가져오라고 하거든. 야시 밥인고 야시 물인고. 그렇게 되면 벌써 본질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여하시 무빙고 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묻는 게 아니란 뜻이죠. 벌써 여하시 물인고,
여하시 밥인고 하고 벌써 이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밥이나 물을 두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벌써 대답도 거기에 맞는 대답이 나와야 돼. 선문은요 아주 독특하고 경전하고는 영 분위기가 달라서 또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여하시 탈인 불탈경고 어떤 것이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인가? 사운 후일이 발생의 포지금이요 영해 수발 백여사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임재스님은 시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자 시형식을 통해서 대답을 했어요. 후일 발생의 포지금이요. 이건 이제 아침에 햇살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 온 들판이 전부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반짝이고 있다. 그 다음에 영의 수발의 백여사로다. 어린 나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머리를 아직 갈지 않았을 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머리 하얗잖아요. 노랗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게 1차 빠지고 나서 새로운 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가 첫 머리야, 이거는. 그리고 아직 그 타고난 그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정도면 그 수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백여사 희기가 하얀 빛바랜 그런 시리와 같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침에 막 떠서 온 대지가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아주 아름답고 반짝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하얗게 아직 머리도 갈기 이전 하얀 그 머릿결 그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탈인불탈경, 경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경계를 그대로 경계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한 가족끼리도 상대가 하자고 하는 것을 100% 하게 했을 때 나의 소견은 추호도 개입시키지 않고, 정말 철저히 내 생각은 추호도 개입시키지 않고 상대의 소견대로, 상대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일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위기, 여기서 이제 사람을 제도하는데,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나갑니다. 승은 여하시 탈경불탈인고, 그 반대로 경계는 부정해버리고 나만 내세운다는 거죠. 나만 내세운다.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 그 인간관계, 가족관계에서 그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탈경불탈인고라고 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경계를 부정해버리고 남은 부정해버리고 나만 내세운다. 답이 이래요. 사운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왕령이행 천하변. 옛날에 군주국가 시대에 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은 그 왕의 명령이 그게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옳든 그러든 간에 무조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역하면 그건 당장의 사형이에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령이행에 왕의 명령이 이미 행해짐에 천하에 가득 찼어. 왕이 한번 선포하면 뭐 끝이야. 이의도 없어요. 그건 이의 달아서도 안 되고 달 수도 없고. 그야말로 철저히 일방통행이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상상도 못하던 시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예로서 두 가지 예를 그렇게 듣네요. 장군 세외 전련진이로다 그랬습니다. 장군이 말하자면 나라 변두리에 나가서 국경을 지키는 그런 그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연진이 끊어졌다.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연진이라고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얀 먼지가 그냥 말이 달리고 사람이 달리면서 말하자면
한참 싸움이 벌어진 상태를 이제 그 우리가 연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진이 끊어졌다. 장군이 말하자면 유능한 장군이 나라의 그 변경을 지키기 위해서 부임하게 되면은 조용한 거예요. 아, 어떤 장군이 나타났단다. 그러면 도적이고 뭐고 간에 뭐 상대 국가고 간에 전부 꼼짝도 못하고 조용해버리니 완전히 철저히 일방통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일방통행. 그 좀 맞추면 이해가 조금 돌아가죠. 왕령 이행이나 장군 세회나. 그 다음에 또 이하시 인경구 양구탈고 나와 경계, 나와 상대를 두 가지 거 다 함께 빼앗아 버린다. 부정해버리는 도리인가. 사운 병분절신하야 독처일방이로다. 여기 이제 병주, 분주, 중국의 저 변방 지역을 말하는데, 병주, 분주의 소식이 끊어졌어. 소식이 끊어져서 홀로 일방에 처해있다. 이건 말하자면은 인경, 양, 구탈이니까 다 부정된 상태. 그러니까 뭐 저기 변방에 병주와 분주에 어떻게 사람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뭐 통신이 두절이고 왕래가 끊어지고 오고 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독처일방에 혼자 그쪽 소식이 끊어진 그런 그 곳에 혼자 있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두절된 앞뒤가 꽉 막힌 너도 나도 다 부정당한 어디에도 뭐 숨 쉴 곳이 없는 그런 어떤 법으로서 사람을 교화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이하시 인경 구 불탈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사람과 경계를 함께 부정하지 않고 다 살려주는 도리인가? 나와 너를 다 함께 살려주는 도리인가? 사운 왕등 보전하는 야노 구가로다. 이게 참 가장 이상적이죠. 왕은 보전에 딱 올랐어. 그리고 저기 시골 늙은이는 태평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궁중에서는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저기 지방에서는 풍년이 들어서 아주 태평가를 부르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모양이 좋잖아요. 그건 이제 인경구 불탈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 바로 앞에는 너랑 나랑 싸우다가 너도 나도 다 죽자 하는 식이고 그렇죠. 딱 그 얘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죽자. 병분절신하야 독처일방이니까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안 통하는 거야. 이거는 도대체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려고 해야 이게 뭐가 될 텐데 누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 이야기를 뭐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병분절신의 독처일방이라 그렇게 설명하니 어지간히 좀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구불탈 다 살아나는 도리. 앞에서 너도 나도 같이 죽자 하는 도리고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하는 도리야. 구불탈이니까 다 부정하지 않고 긍정해주는 도리야 여기는. 그러니까 왕은 보전에 쳐 올라서 정치를 잘하고 시골 늙은이는 태평가를 불고 농사짓고 야노구가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뭐 교화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나 한 가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갖다 맞추면 똑같이 다 해당됩니다.